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허나 그대 손가락 하나에 전생의 업과 이생의 사명이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소. 지금 당장 그대의 왼손을 한번 들여다보시오. 갑작스럽겠지만 그대의 약지 네 번째 손가락과 옆에 있는 검지 두 번째 손가락과 비교해서 더 깁니까? 아니면 더 짧습니까? 만약 그대의 약지가 검지보다 확연히 길다면 우선 축하의 말을 건네고 싶소. 그대는 단순한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요. 스님, 또 과장이 심하시군요 하고 지금 생각했소. 손가락 길이 따위는 그저 타고난 개성일 뿐이라고 말이요. 하지만 만약 그대가 마음 한구석에서 왜 나만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 것은 뒷전일까? 사실은 싫은데 거절하지 못하고 늘 괜찮다고 말해버릴까?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너무 안테나를 세우느라 혼자가 되면 녹초가 되어버린다. 이젠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항상 비슷한 문제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이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지나치게 착한 성격 탓만이 아닐지도 모르오. 결론부터 말하겠소. 그 약지의 길이가 바로 그대가 그 인생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이며 동시에 그대가 본래의 사명을 떠올리고 잠들어 있는 재능을 해방시키기 위한 영혼의 신호인 것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이것은 과장도 무엇도 아니며 그대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로 격변할 가능성이 있어. 하여 오늘은 약지가 긴 사람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장대한 주제로 법문을 시작하겠소. 오늘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요. 첫째, 약지가 긴 사람에게 우주가 맡긴 영혼의 사명은 무엇인가? 둘째, 최신 과학이 증명한 경이로운 잠재 능력의 정체. 셋째, 그 힘을 완전히 해방하여 금전운, 연애운, 모든 운기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 이 세 가지를 누구라도 알기 쉽게 언제나처럼 철저히 설명해 주겠소. 특히 세 번째 운기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 이것은 정말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만큼 중요하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오. 그야말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부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그대의 운을 상승시키는 첫걸음으로 삼으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제 약지가 깁니다 혹은 저는 검지가 더 길었네요 라고 알려준다면 그 행동이 그대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운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오. 자, 그럼 오늘도 그대의 인생을 호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수업을 즐겁게 배워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소. 먼저 충격적인 결론부터 전하겠소. 그대의 약지, 그 이름 자체가 그대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요. 에이 스님, 그냥 손가락 이름일 뿐이잖아요 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좋소.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명백히 특별 취급해 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소.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시대에 그들은 약지에 심장과 직접 연결된 한 가닥의 특별한 혈관이 흐른다고 진심으로 믿었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혈관 베나 아모리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결혼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는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인 관습이 아니요. 생명의 근원인 심장과 사랑이라는 가장 신성한 감정을 연결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동양에서는 어떻소? 동양의학의 세계에서는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생명 에너지의 통로가 있다고 보오. 그리고 약지에는 전신의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사령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삼초경, 삼절경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락이 흐르고 있어. 그야말로 생명 에너지의 컨트롤 타워. 그대의 약지는 몸 전체의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스위치이기도 하다는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요. 약을 바를 때 사용했기 때문에 약지라는 설은 그대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요. 하지만 더 깊은 설이 있어. 일설에 따르면 불교에서 사람들의 모든 병의 고통을 치유하고 심신을 안락하게 하는 부처님이신 약사열애불, 그 치유의 힘이 이 손가락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는 설이 있어. 사람을 치유하는 신성한 힘이 이 손가락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자, 어떻소? 놀랍지 않소? 세계 어디를 보아도 약지는 단지 네 번째 손가락이 아니었소. 사랑과 생명 그리고 치유의 힘이 그 이름이나 관습에조차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요. 그대의 손에는 그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깃들어 있다는 뜻이요. 여기서부터가 드디어 본론이요. 그대의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는 그 신체적 신호는 그대의 영혼이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증거요. 에이, 전생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잘 알고 있어. 물론 지금의 과학으로는 전생의 기억을 데이터로 꺼낼 수는 없소. 하지만 그대에게도 없소. 이치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감각 말일세. 예를 들어 처음 방문한 장소인데 왠지 아는 것 같다고 느끼거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초면인데도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전생으로부터의 메시지의 단편인 것이요.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약지가 길다는 특징을 가진 사람은 그 전생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을 그 능력으로 치유하고 이끌었던 치유사나 성직자 혹은 그 드문 감성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예술, 작품을 낳은 예술가나 음악가 또는 우주의 진리나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현자나 철학자였을지도 모르어 그리고 그 전생의 삶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일, 이루지 못한 강한 염원, 더 많은 사람을 이 힘으로 구하고 싶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생애 최고의 걸작을 완성하고 싶었다. 이 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그 지극히 순수하고 강렬한 에너지를 그대의 영혼은 이 생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요. 그래서 그대는 이유도 없이 남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요. 그것은 그대가 지나치게 착하거나 사람이 좋아서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요. 그대의 영혼에 전생부터 깊이 새겨진 더 하고 싶다는 신성한 열정이 그렇게 시키고 있을 뿐이요. 그대가 아름다운 것이나 창조적인 활동에 강하게 끌리는 것도 영혼이 전생의 삶의 연속을 하고 싶어하는 무엇보다 확실한 신호인 셈이요. 이제 알겠소. 그대의 약지 길이는 단순한 우연 따위가 결코 아니요. 그것은 그대가 이 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재능을 잠재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대 영혼의 설계도인 것이요. 그대는 어디에서 왔소? 나이는 몇 살이요?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소? 아니면 손전화로 보고 있소? 그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기원하오. 재물복을 키우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 인연을 이어갑시다. 왜 항상 비슷한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상처받는가? 왜 직장에서 평가받기 직전에 항상 방해가 들어오는가? 왜 돈이 모일만 하면 반드시 큰 지출이 생기는가? 그 마치 데자비처럼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실은 그것 그대가 불행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영혼이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최고의 성장 프로그램인 것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업보 카르마라는 말, 많은 사람이 이것을 과거의 나쁜 행실에 대한 벌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오늘 여기서 완전히 잊어버리시오. 전혀 다르오. 업보란 벌이 아니라 비디오 게임으로 치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제도전 리트라이 기능이요. 우리 영혼은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좋아, 이번 생에서는 이것을 마스터하겠다고 스스로 클리어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고, 이것이 이른바 영혼의 계약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인생으로 모든 과제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은 만만하지 않소. 그래서 영혼은 그대가 그 과제를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등장인물이나 무대 설정을 조금씩 바꾸면서 친절하게 몇 번이고 같은 문제를 출제해 주는 것이요. 예를 들어 전생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만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던 영혼은 이 생에서 진정한 신뢰와 대등한 인간관계를 배우기 위해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의존당하는 경험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났을지도 모르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이 스테이지에서 게임 오버가 됐으니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클리어하겠다는 영혼의 사랑 가득한 재도전인 것이오. 그리고 약지가 긴 그대는 전생에서 가지고 온 과제나 사명감이 큰 만큼 이 영혼의 재도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빈번하고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기 쉽소. 하지만 그것은 관점을 바꾸면 그만큼 그대의 영혼이 그대 자신을 이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퀘스트도 반드시 클리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퀘스트를 넘어섰을 때 그대는 다른 사람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막대한 경험치와 멋진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있어. 만약 지금 그대가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의 벽에 부딪혀 있다면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라는 신호요. 아, 또야 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좋았어. 영혼으로부터의 도전장이 왔구나. 이번에야말로 클리어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겠다고 게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시오. 그 순간 그대의 인생은 괴로운 수행 모드에서 즐거운 공략 모드로 확실히 전환될 것이오. 약지가 긴 그대의 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 주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 그것은 틀림없이 우주가 그대에게 준 신성한 선물이요. 하지만 그 사용법을 단 하나만 잘못 사용하면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고 운기를 떨어뜨리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 여기서 마음씨 고운 많은 이들이 빠지는 중대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소. 그것은 봉사와 자기 희생을 뒤섞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요. 자기 희생이란 나라는 컵에 담긴 귀한 물을 억지로 상대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요. 언뜻 아름다운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오. 하지만 이것을 계속하면 그대의 컵은 언젠가 텅 비어버리고 말 것이요. 그리고 텅 빈 상태에서 억지로 내민 물에는 실은 이만큼이나 해주었으니 감사해달라는 보상을 바라는 무거운 에너지가 섞이게 되오. 반면에 진정한 봉사, 참된 공헌이란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그대 자신이라는 컵이 항상 사랑과 기쁨, 풍요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요. 그리고 가득 찬 컵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흘러넘친 반짝이는 물방울이 주변 사람들을 적셔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요. 여기에는 어떤 무리도 인내도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없어. 단지 그대가 그대답게 행복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그대가 아주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할 때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웃고 떠들 때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며 감동할 때 그때 그대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에너지로 채우고 있는 것이요. 그 채워진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공헌이자 봉사가 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여기서 참으면 모든 게 원만해지니까라는 그 생각은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버리시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운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빼앗는 일로도 이어지고 있어. 약지가 긴 그대에게 부과된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대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가득 찬 컵에서 흘러넘친 따뜻한 빛으로 주변 세상을 비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대의 영혼의 사명을 가장 효과적이고 행복하게 완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요. 어떠셨소? 자, 지금까지는 다소 영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소. 스님,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역시 과학적인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 그대, 기다렸소. 실은 이 약지의 길이가 가진 특수성은 최신 과학의 세계에서도 그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기 시작하고 있어. 최근 과학계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에 ED, SAD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검지 2번째 자리의 길이와 약지 4번째 자리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비율은 그대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소.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의해 약지가 긴 사람, 즉 태아 시절에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공간인지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매우 높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성공한 주식, 트레이더 중에는 이 타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이터가 있어. 또한 음악적 재능이나 수학적 재능에 선천적으로 뛰어나고 경쟁심이 강해 스포츠 세계에서도 정상급 선수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놀라운 경향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어. 이거 굉장하지 않소? 그대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특기나 숨겨진 재능은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제대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요. 나아가 영성과 과학을 잇는 매우 흥미로운 사고방식이 하나 더 있어. 그것이 바로 몸에 남는 기억이라는 개념이요.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강한 공포나 깊은 슬픔과 같은 트라우마적 경험이 우리의 뇌나 신경계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소. 그렇다면 말이요, 이생의 경험조차 세포에 기억된다고 한다면 전생에서 경험한 강렬한 생각이나 영혼이 이루지 못한 약속이 DNA의 작용이나 호르몬 균형과 같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신호로 이생에 나타난다 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지 않겠소. 영성과 과학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오. 같은 산 정상을 향한 등산로가 다를 뿐 둘 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심오한 진실에 다다르려 하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그 약지는 영성과 과학, 그 양쪽의 관점에서 그대는 특별한 재능과 사명을 품은 선택받은 존재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에게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장이요. 그 전생에서 물려받았고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 특별한 힘을
대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해방시켜 금전운, 연애운, 건강운의 운기를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아니 법문이 끝난 1분 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초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엄선하여 그대에게 전수하겠소. 아무리 멋진 재능도, 아무리 숭고한 사명도 그대가 그것을 의식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사용해주지 않으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요. 지금부터 전할 3가지 행동은 그대 영혼의 설계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중요한 열쇠의 스위치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들으시오. 첫 번째 행동, 이유 없는 직감을 믿고 즉시 행동하라. 약지가 긴 그대는 좌뇌적인 논리나 이치를 넘어선 우뇌적인 직감력, 즉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선천적으로 매우 뛰어나오.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솟아오르는 왠지 이쪽 길이 더 끌리네. 이 사람과의 약속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네 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감각.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오. 그것은 미래의 그대를 알고 있는 고차원의 자아, 즉 참나 진짜 나로부터 오는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요. 설령 주변 사람들이 왜? 라고 물었을 때 잘 설명하지 못해도 상관없소. 그대의 그 왠지 모를 감각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행동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하시오. 이 습관이 그대의 금전운과 인생의 모든 기회를 끌어당기는 최강의 자석이 될 것이오. 2번째 행동, 영혼이 마음 깊이 기뻐하는 시간을 매일 반드시 5분만이라도 만들어라. 그대는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시간의 전부를 남을 위해, 일을 위해, 가족을 위해 써버리는 전문가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대 자신만의 영혼을 위한 신성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오. 좋아하는 음악을 그저 몰두해서 듣거나 어린 시절처럼 무심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허브티를 정성껏 우려 그 향과 맛을 차분히 음미하는 것. 그저 기분 좋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이면 충분하오. 이것이 고갈되기 직전에 그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방법이며 그대의 연애운과 모든 대인운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비결이요. 왜냐하면 에너지로 가득 차 마음으로부터 행복해 보이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멋진 사람들이나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자석처럼 끌려오기 때문이요. 3번째 행동, 잠들기 전 자신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말을 건네라. 그대는 매우 감수성이 강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자책하기 쉬운 경향이 있어. 오늘도 그걸 못했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 무의식적인 자기 부정이 그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원인이요.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를 마감하며 이불 속에서 그대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듯 이런 말을 건네주시오. 오늘도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잘 버텨냈구나. 괜찮아.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편히 쉬렴.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대의 몸을 이루는 약 37조 개의 세포는 그대가 내뱉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전부 듣고 있어. 세계 최고의 의사나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도 그대 자신의 그대에 대한 사랑 넘치는 말이야말로 최고의 약이자 최강의 건강법인 것이요. 정리하겠소. 직감 영혼의 기쁨, 자신에 대한 치유. 이 단 3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그대의 약지에 잠들어 있던 전생으로부터의 거대한 힘은 마침내 눈을 뜨고 그대의 모든 운기는
재미있을 정도로 정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해 갈 것이요. 속는 셈 치고 우선 일주일만 이 세 가지 행동을 꼭 시험해 보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긴 본문도 끝까지 들어주어 정말로 고맙소.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약지라는 그 이름 자체에 사랑, 생명, 치유라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에는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숭고한 사명이 새겨져 있다는 것. 인생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벌이 아니라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 가득한 재도전 기능이라는 것. 나아가 그 특별한 재능은 최신 과학에 의해서도 명확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 어떠했소? 그대의 그 약지가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니라 엄청나게 신비롭고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소? 그대가 지금까지 남몰래 품어왔던 그 고민이나 삶의 어려움, 그것은 그대가 약해서도 못나서도 결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요. 그만큼 장대하고 큰 사명과 헤아릴 수 없는 재능을 그대의 영혼에 새기고 이 지구에 태어났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인 것이요. 부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시오. 그리고 그 약지에 숨겨진 헤아릴 수 없는 힘과 그대 자신의 영혼이 가진 고귀한 빛을 믿어주시오. 그대는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소. 그대는 그대인 채로 유일무이한 완벽한 존재이니까. 이 이야기가 그대의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이정표가 된다면 정말로 기쁘겠소. 혹여 나는 약지보다 검지가 더 길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오. 그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겠소. 약지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이야기는 했소. 실은 검지는 그 반대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검지가 길다는 신호를 가진 사람은 공감 능력이 매우 높고 말을 통한 소통에 능하며 사람을 돕거나 무언가를 알기 쉽게 가르치는 분야에서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쉽다고 하오. 그야말로 자비의 에너지라 할 수 있어.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거나 어느 쪽이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오. 각자의 영혼이 이 생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택해 온 재능의 타입이 다를 뿐 그뿐인 것이요. 자신의 몸의 작은 특징에서 그런 영혼의 계획까지 읽어낼 수 있다니. 인간이란 참으로 재미있는 존재가 아니오. 부디 그대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파트너의 손가락도 슬쩍 확인해보고 당신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알려주면 아주 기뻐할지도 모르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소. 끝까지 함께 해주어 고맙소. 그대와 그대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갑시다. 그럼 다음 본문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세대의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혹은 어떤 특별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그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 속에서도
마음만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식과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힘과 배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